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이젠 한국의 잃어버린 30년이 올 듯합니다. 돈 없고 비리는 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려나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잃어버린 30년.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이렇게 쭉쭉 이렇게 뭐 잘 나간다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이제 조금씩 쇠퇴할 거다. 예, 일본처럼. 그리고 일본처럼 버블이 꺼져 나갈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버블이 많잖아. 뭐 부동산 버블, 교육 버블, 뭐 자영업 버블, 그리고 뭐 사치 버블, 명품 버블 많잖아요. 아직도 버블 공화국이야. 근데 이 버블은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는 꺼진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근데 꺼질 시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꺼질 기미가. 근데 문제는 버블이 꺼지게 되면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 이 버블에 손을 댄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대표적으로 부동산 버블. 부동산이 막 말도 안 되게 올라가 버리니까 이 부동산으로 뭔가 재미 보겠다고, 인생 뭔가 바꿔보겠다고 무리하게 이제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연끌하신 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 버블이 꺼져 나가면 어떻게 됐어? 이제 거래는 거래대로 안 되고, 집값 예전처럼 막 진짜 좋은 자리가 아니면 이제 떨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무리해서 구입을 하신 분들은 점점 가면 갈수록 버티기 쉽지가 않고, 뭐 그렇게 되겠죠. 돈 없고 빚있는 분들 어떻게 되겠냐? 지금도 힘들잖아. 네. 참 그렇지 않습니까? 돈 없고 빚있다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객관적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에 쓴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으면 그 돈을 모았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나이는 차는데 돈은 없고 빚만 있어요. 누구와도 잘못 산 게 맞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게 나이 먹은 사람도 걱정되지만 젊은 사람들이 걱정이 돼. 지금 젊은 사람들이 저축을 못해요. 특히 여자분들이 저축을 못해. 그냥 그때그때 맞춰 사는 분들이 많은데 과연 그런 분들이 나이 먹어서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제가 봤을 때는 일본하고는 좀 많이 다를 거예요. 일본보다 더 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제가 보더라도 사실 상황이 안 좋아요. 안 좋아. 일단 뭐 알바 자리 같은 거 이제 앞으로 쭉쭉 없어질 거면 쭉쭉. 내년 되면 시급 10,000원이잖아. 시급 10,000원 되면 알바 자리 같은 거 없어져. 알바 자리 같은 거. 요즘에 알바 자리가 없어가지고 여자들도 쿠팡 가잖아. 쿠팡도 이제는 막 쓸 사람만 쓰고 안 쓸 사람만 안 써요. 이게 사람 가려면 뽑습니다. 이게. 쿠팡 임금 보니까 너무 박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너무 일하는 강도 대비 사실 저럴 거면 그냥 생산직 공장 가서 교대 근무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것도 하겠다고 요즘에 줄 서는 세상이잖아. 저것도 하겠다고. 지금 돈이 하신 분들 많이 있거든. 젊은 사람들 중에. 걱정돼. 이렇게 될 거란 거 몰랐어요? 내가 지금 일자리도 없고 모아놓은 거 없으면 이런 쿠팡 일에 전전하게 될 거란 거 몰랐어? 몰랐다고 하면 진짜 이건 문제 있는 거야. 근데 그런 문제 있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문제죠. 앞으로 생각해요. 일자리 안 좋아. 누가 힘들어? 없는 사람들인데, 없는 사람들. 왜냐? 그 없는 사람들이 질 안쪽으로 일자리 쪽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특히 질 안쪽 일자리 쪽에 여자분들이 좀 많이 몰빵돼 있거든. 서비스업과 사무직 쪽에 몰빵돼 있는데, 근데 문제는 앞으로 이런 쪽에 파이가 엄청나게 감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체감하는 게 뭐냐면, 요즘 사무직도 정규직 자리가 별로 없어. 애초에 사무직에 월급 많이 주지 않거든요. 뭐 정년대까지 일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자리조차도 요즘에는 계약직과 파견직 뽑습니다. 아니면 시급제로 뽑는다거나. 그러니까 이제 뭐 정기적 고용을 안 시켜준다는 거죠. 그리고 알바 자리 같은 것도 뭐 커피숍이나 이제 PC방, 편의점 같은 경우는 알바 자리가 없어요. 요즘에 진짜 없어요. 이게 요즘 자영업 잘 안 되니까. 자영업이 안 되면 어떻게 했어요? 사람은 안 쓰겠죠, 여러분. 자영업 장사가 안 되면 자영업자가 가장할 수 있는 게 알바를 안 쓰는 거야. 아니, 장사가 잘 되고 바빠야 알바 쓰는 건데, 나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맞잖아요. 매상이 안 오는데 알바 어떻게 쓰겠습니까? 요즘 가게 장사 안 되는 데 많잖아. 그럼 알바 내 보내는 거야. 알바 불러가지고, 얘야, 너 오늘까지만 하고 일 그만둬라. 예? 갑자기 이게 무슨, 너도 가게 사정 봐서 알지? 나 요즘 힘들어. 힘들고 어떻게든 데리고 쓰려고 했지만 나도 어쩔 수가 없다. 네 사정도 아는데 나도 지금 힘들어서 어쩔 수가 없다. 미안하다. 대신에 내가 몇 푼 더 얹어줄게. 이렇게 하고 내보내는 집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런 가게도 많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알바를 안 쓰다가 바쁠 때만 당근 같은 데 올려가 쓰는 거야, 이게. 그런 가게도 많아요. 음식점 같은 데 보면 그냥 알바를 안 써. 안 쓰다가 주문이 좀 밀리네 하면 그때만 딱 3시간 정도만 쓰는 거야. 전천후로. 근데 이렇게 하면 뭐 급전 되겠지만 고정적인 돈이 안 쌓이잖아, 이게. 이제 알바로 큰 돈 버는 것도 힘들어. 그럼 누가 힘들겠어요? 프리토족이 힘듭니다, 프리토족. 프리토족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서비스업과 알바 자리가 중요한데 이런 쪽 일자리 줄다 보니까 내년부터 가장 힘들어지는 분들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프리토족이에요. 배달도 앞으로 특수놀이 힘들 겁니다, 제 생각에. 배달도. 왜냐하면 배달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요즘에 배달하시는 분도 너무 늘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굳이 전업이 아니다 늘었습니다. 옛날에는 좀 하는 사람 하는 그런 분이겠지만 지금은 다 뛰어들어요. 다 뛰어듭니다. 굳이 바이크가 아니라 다 뛰어듭니다, 이게. 뭐 직장인들 퇴근하고 와서 저녁에 뛰어든다거나, 아니 대학생들이 뛰어든다거나, 주부인들 뛰어든다거나, 어르신들 뛰어든다거나, 다 뛰어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나이 제한이 없잖아요. 예. 가장 차별 없는 일자리, 어떻게 보면. 차별이 없다 보니까 리미트가 없어요, 이게. 이 뛰어드는 거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건 배달 라이더분들도 좀 어느 정도 체감하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앞으로 돈 없고 뭔가 고정적인 수익이 없고 대비를 못한 분들은 사는 게 아닐 겁니다. 예. 그리고 빚진 분들은 앞으로 빚 못 갚으면 앞으로 점점 사는 게 아니게 돼요. 어떡하겠어요? 본인들이 대비 못한 본인 탓을 해야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 신용, 빚 대출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다만 과도하게 늘어났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한 예로 싱가포르도 정부 부채가 160% 나오며 일본 정부 부채도 260%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분명 문제이지만 시용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빚 대출 무조건 악으로 규정하는 거 아니라고 봅니다. 라고 적어줬습니다. 정신 못 차렸네요. 정신 못 차렸네. 지금은요, 그 작은 대출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대출이라는 게 처음부터 크게 받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받다가 커져요. 맨 처음 500만원, 1000만원 받다가 그 다음 1500만원, 2000만원, 그 다음 3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됩니다. 특히나 가진 건물산, 나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일반 서민들은 대출을 지면 안 된다고. 왜냐? 애초에 갚을 만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요, 한 번에 1억씩 지는 사람 없어요. 뭐 사업을 하거나 뭐 투자를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100만원, 200만원 하다가 점점 액수가 늘어나. 300, 500, 1000, 1500, 2000, 2500 이렇게 돼요. 마통 같은 게 맨 처음 하나 쓰다가 2개 쓰고 3개 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일반 서민들은 버는 게 적잖아요. 버는 게 적으면 대출 더 받으면 안 돼. 왜냐? 내가 애초에 갚을 만한 깜냥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출이 되고 안 되고 떠나가지고 내가 대출을 갚을 수 있을 만한 능력과 어떤 환경이 되냐, 그런 직업 조건이 되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런 조건을 따져보지 않죠. 얼마나 내가 대출이 많이 나오냐 이것만 생각하죠. 어떻게 해서 갚을 거다, 내가 이 대출을 갚을 만한 어떤 능력과 자격이 있냐, 이런 생각하지 않죠. 물론 이분 말이 무조건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일반 사람들,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대출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는 거예요. 이 위험성을 모른다는 거죠. 이미 대한민국은 만 역사 속에서 이 대출 때문에 집안이 박살나고 가정이 깨지고 힘들게 사는 분들의 역사가 계속 반복됐는데 이걸 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IMF 때도 그랬고 리먼 브라더스 때도 그렇고 카드 대안 때도 그렇고 다 뭐였어요? 다 빚이었어요. 빚. IMF는 기업의 빚, 리먼 브라더스는 투자금의 빚, 그리고 그 신용카드 대라는 카드 빚이었잖아요. 다 빚이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빚이잖아.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빚 때문에 희청거리 적이 크게 있는데도 아이들 정신을 못 차리죠. 특히나 문제가 뭐냐 하면 애초에 능력도 없는 사람 대출도 많이 받았습니다. 갚아야 능력이 부족한 분들.
문제는 점점 감당할 수 없게 돼버리죠. 점점.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직장에서 버티기 힘들고 나가는 돈도 많아지고 하면서 점점 갖기 힘들어지죠. 개인 노력으로. 저는 그런 게 문제예요. 아직도 한국 사람들은 대출에 대해서 너무 관대. 특히나 없는 사람들이. 지금 보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내가 만약에 대출 못 갚으면 뭐 회생하면 되지. 파산하면 되지. 근데 그게 쉽냐고요. 쉽냐고. 뭐 회생 파산 아무나 해주지 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회생 파산한 사람 누가 정상으로 봐주겠냐고요. 앞으로 기업에서도 회생 파산한 사람들 직장 못 구하게 할걸요. 뭐 파산은 사실상 그냥 산송장이야. 산송장 되는 순간 취업 못해. 보험도 안 되고 아파도 병원도 못 가. 회생 되잖아요. 회생 딱지 다 다는 순간 취업 안 돼요, 여러분. 보통 회생하신 분들 어떤 거 하는지 아세요? 뭐 쿠팡 일한다가 노가다 뛰어요. 왜냐면 신분이 불안정하고 회생 딱지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회사 같은 데서 일을 못 해. 이게 안 좋게 생각하지. 이게 누가 좋게 보겠냐고. 앞으로 사람들이 더 멀리 하겠죠. 이게 아니 생각해보세요. 회생 대출이 뭐예요? 자기가 진 빚을 못 갚으니까 회생은 빚을 깎아달라는 거고, 파산은 못 갚으니까 나 그냥 망한 사람 인정해 달라는 거잖아. 그런 사람 누가 좋다고 고용해 주겠냐고요. 누가 일시키겠냐고. 일 똑바로 못 할 텐데. 그래서 잘 들으세요. 일단 일반 사람들은 빚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뭔가 문제 있는 거야. 빚이 있다는 것 자체가. 빚이 없어야 돼, 일반 사람들은. 웬만하면. 빚 없어도 살 수 있어, 여러분. 빚 없어도. 쪼들리면 살 수 있습니다. 그거를 뭔가 덕을 아셔야 돼. 빚 없이 사는 거를. 일반 사람들 빚 없이 사는 것만으로 행복한 거야. 내가 누구한테 줘야 될 돈도 없고, 뭔가 빚에 대한 압박도 안 받고, 그게 얼마나 행복한 건데. 아, 생각해보세요. 빚진 사람들 어떤 말 해요? 빚 없을 때 행복했다. 그런 말 달고 살잖아. 근데 이제 와서 어떡하냐고. 이 빚이 접어졌는데. 그래서 일반 서민들 잘 들으세요. 뭔가 압박을 받지 않는 거. 내가 누구한테 줄 돈이 없다는 거. 그것만 이제 가지고 있어도 잘 사는 겁니다. 굳이 좋은 집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안 되면 인생에 뭔가 무리수 같은 건 만들지 마세요. 아시겠죠? 능력 안 되면 대출금 받지도 맙시다. 생각하지도 말고.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